이게 왜 재밌냐면 죽어 내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드라마를 한 개 추천드리고 안녕하세요, hen남입니다. 오늘은 지금같이 약간 부동산 친책기에 구독자분들이 꼭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책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. 예전에 책 관련 부동산 관련 영상을 찍었을 때는 대부분 이제 기술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약간 그런 부동산의 흐름? 다른 관점으로 책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이제 저희 나이대 2030인 분들은 과거의 부동산 하락기였던 1997년 IMF나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사실 기억이 없잖아요. IMF 때 저는 이제 아버지가 당구장 사업을 하다가 접었던 안 좋은 기억 뿐이고 사실 그 당시에 부동산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모르고 그리고 2008년에도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그때도 금융위기가 있었는지 사실 저는 기억도 안 나거든요. 여러분들은 당시 뭐 기억이 있으신가요? 저처럼 이제 다 커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은 사실 그 당시에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어떤 정책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갖고 부동산에 임했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. 간접적으로나마 우리나라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책 3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책은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인데 제목만 보면은 이제 부동산 진짜 끝났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김수현 정책실장님께서 앞부분에 보면은 본인의 부동산 정책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뭔가 반성과 회고 그리고 대안을 내놓는 심정으로 이 책을 썼다고 적혀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그런 정책들을 펼쳤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. 2011년도에 지어진 책이고 이 책은 아직 시중에서 팔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바로 구입할 수 있으시고요.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부동산 규제인 정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작년 들어서 그리고 올 초에 규제 완화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. 최근에 나온 투기과열지구 해제라든지 대부분의 그런 정책들이 사실은 뭐 둔촌주공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분양권 중에서 입지가 가장 괜찮은 곳 중 하나를 미분양 무덤으로 나오지 않기 위한 정책들이었다. 라는 말들도 굉장히 많을 만큼 정부도 너무 하락되는 거를 웬만하면 막으려고 해요. 이제 둔촌중공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규모로 지어지는데 담당하고 있는 그런 시공사, 건설사 등이 미분양이 되게 되면 그분들에게 현금 확보가 안 된단 말이죠. 분양권 계약금. 그렇게 되면은 가장 윗단에 있는 건설사나 시공사들이 어려워지게 되고 그럼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하청업체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부도가 나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경제 상황에도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쳤다고들 많이 하잖아요. 이런 경우가 지금이 처음이 아니라 사실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돼 왔다라는 거를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책은 대한민국 부동산 40년이라는 책인데 계속 되게 딱 제목만 보면 되게 재미없을 것 같지 않아요? 이제 이 책은 2007년도에 지어진 책이고 이 책이 아쉽게도 지금 절판된 상황인데 지금 한스미디어 출판사 관계자분들님 이걸 재출판해주면 정말 감사하겠고요. 중고나라에 찾아보면은 살 수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아마 있을 거예요. 여기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해서 계속 바뀌어 왔는지 얼마나 이 상승과 하락이 계속해서 반복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뭐 1967년도부터 이미 그런 규제에 관한 정책들을 펼쳤거든요. 사람들이 옛날에도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투자를 많이 했구나라는 걸 저는 이런 책들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. 제가 좀 깜짝 놀랐던 부분 중 하나는 1960년대에서 70년대에는 이런 부동산을 통해서 시세 차익, 뭐 땅, 아파트 전부 다 포함해서
20, 30배였다고 해요. 70년대에는 뭐 5, 6배, 80년대에는 2배에서 4배, 그리고 2003년도 들어서는 뭐 2배 정도 시세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, 저희 지금 이전 상승기에도 거의 2배 정도 올랐잖아요.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진짜로 옛날에는 부자들은 이런 부동산을 통해서 굉장히 큰 돈을 벌었겠구나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책은 아파트값 오차 파동입니다. 이 책도 마찬가지로 시중에 없어서 중고나라에 여러분들이 좀 검색을 해서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, 이 세 개의 책 중에서 가장 재밌고요. 이 두 책은 약간 정치 얘기라서 약간은 조금 어렵고 지루한 감이 있다면, 이 책은 정말 정말 재밌어요. 이게 왜 재밌냐면, 사람들이 어떤 심리로 그 당시에 어떤 부동산을 샀고,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약간 사람 중심으로 이 책이 쓰여져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개발이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됐는지, 어떤 식으로 돈이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 책입니다. 이 책이 이제 이 셋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고 2001년도에 나온 책이거든요. 이 셋 중에서 정독해서 본 책이고, 사실 나머지 두 책은 여러분들이 굳이 정독할 필요는 없고 그냥 대충 넘겨가면서 여러분들 보고 싶은 부분만 보셔도 저는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2030인 분들이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했던 부동산 침체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고, 왜 사람들이 이럴 때 이런 심리를 보이는지, 정부가 이런 정책을 펼치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요.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, 그때 물론 이제 10년 전, 20년 전, 30년 전이랑 지금이 완전히 같진 않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에 있어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많구나라는 건 좀 깨달았고, 이 시기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내 것이 되게 하려면, 어차피 부동산은 저희가 평생 들고 가야 할 과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시기도 절대 놓치지 말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책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경험을 하고, 또 이 시기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요새 책을 많이 읽진 않아요. 저는 요새 부동산 책을 많이 읽진 않거든요.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시세 조사하고 소장님들이랑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가장 많이 배우더라고요, 저는. 그래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너무 책만 붙잡지 말고 주말에는 관심 있는 부동산에 임장 가셔서 직접 발로 뛰면서 느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만약에 나는 이 책을 주고 내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드라마를 한 개 추천드리고 가겠습니다. 최근에 방영된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인데요. 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. 근데 그 드라마 안에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개발되고 그 주인공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그냥 조금씩 나오는 게 저는 투자 과정이 너무 재밌더라고요. 마지막 화를 제외하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지 않을까. 여러분들 부동산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